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신민중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이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은 2004년에 설립됐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우수연구센터인 서울대학교 생체계명공학연구센터에서 9년간 연구 결과를 상용화해 자립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이백은 국가 지원으로 만들어낼 결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로 세계적인 구강 보전 제품과 조직공학용 바이오 소재를 통한 인류의 실현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 소재, 치료제, 바이오 배터리 설계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나이백은 201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로 상장했습니다. 대표는 정종평 대표이사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치주과학을 전공했고 치의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정 대표는 전 서울대학교 치의대학원 대학원 교수와 치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공유결합의 한 형태인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된 생체 구성 물질로 대사 및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데요. 펩타이드라는 용어는 소화되다 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와 소화하다 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개에서 50개 미만으로 구성되는데요. 아미노산이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펩타이드는 순수 생체 내에 존재해 안전하며 피부에서 짧은 기간 기능을 수행 후 아미노산으로 분해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체 내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무함대의 펩타이드 종류가 생체 내 물질로 존재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펩타이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발견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제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점점 합성법이 보편화되고 개발되면서 서서히 화장품 시장에 기능성 원료로서 사용되다가 현재는 차세대 기능성 물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펩타이드 융합 전문 기업인데요. 나이백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백의 NIPT-TTP 플랫폼은 약효가 작용하는 세포의 선택성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항체 바이오 의약품이 덩치가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단점을 없앴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바이오 의약품을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당 플랫폼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한 표적 활성 성분, 세포 투과 펩타이드, 항체 바이오 의약품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체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으로도 교체가 가능한데요. 해당 플랫폼은 표적 활성 성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암세포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이백은 최근 미국의 사렙타 테라퓨틱스와 약물 전달 플랫폼 적용을 위한 물질 이전 및 물질 평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나이백은 약물 전달 플랫폼에 메신저 리보핵산을 융합한 나노 복합자를 사렙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나이백은 해당 나노 복합제에 대해 세포 실험 및 동물 실험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나이백은 골격근, 심장, 횡격막 및 타겟 조직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사렙타는 나이백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 복합제를 개발 중인 근위 영양증 치료제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사렙타는 지난 6월 로시와 공동 연구 개발한 디센 근위 영양증 치료제 SRP-9001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가속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디센 근위 영양증 유전자 치료제로서는 첫 사례인데요. 재생의료진흥재단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디센 근위 영양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디센 근위 영양증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사렙타는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나이백도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백은 개발 중인 케이라스와 다중표적 항암제 신약 물질 이전 계약 후속 단계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나이백은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 등으로 물질 이전 후속 단계를 더디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추세에 접어들면서 물질 이전 후속 단계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케이라스 항암제와 관련해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치료제 등을 전달받아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이백은 제약사들에게 1차 약물 전달 플랫폼 적용 샘플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차 테스트 결과 도출 후 현재 나이백 자체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이백은 데이터 검증이 진행되면 다시 제약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퀵크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KRAS 억제제 시장은 2029년 40억 달러, 약 5조 4천억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이백은 다중표적 항암제와 관련한 물질 이전 계약 후속 단계도 진행 중인데요. 나이백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글로벌 제약사와 다시 미팅을 가진 뒤 표적 항암제 샘플을 수령했습니다. 나이백은 현재 약물 전달 플랫폼 가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중표적 항암제는 단백질 기반 항암제로 전임상 효능 입증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성 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IQVIA에 따르면 다중표적을 포함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6년 3,060억 달러, 약 34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중표적은 암세포 표면과 내부 암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적중하는데요. 기존 치료제와 타겟팅 기능에 기술적인 차별점이 있습니다. 특정 암에 발현하는 물질을 표적할 수 있도록 설계돼 다중표적이 가능합니다. 물질 이전 계약은 물질의 효능을 평가하고자 다른 기업에 물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술 이전 전 단계로 여겨지는데요. 물질 이전 계약을 맺은 KRAS 및 다중평업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은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과 비교해 기술 이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질 이전 계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나이백은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폐 섬유증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각각에 대해 미국 임상 1B-2A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바이오 업계는 두 적용증 모두 완벽한 치료제가 현재 없는 만큼 인체 효능을 입증하는 1B-2A상 완료 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중국 내 치과용 골 이식제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출 증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2020년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골 이식제 제품 품목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중국 치과용 골 이식제 시장 규모는 2027년 3억 8,950만 달러, 약 5,2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이백은 글로벌 최대 임플란트 회사와 유통 제휴를 통해 2027년까지 중국에서 최소 35% 이상 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나이백이 목표 점유율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 시 중국에서만 연간 1,82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백이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약 개발 기반도 더 단단해지는 셈인데요. 나이백은 지난해 매출 217억 원,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나이백의 앞으로 실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상 나이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